엄정식 교수 만나기 전에 기자 언박싱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최강욱 의원 재판이 어제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최강욱 의원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최 의원은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그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부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날 재판에는 증인으로 이제 정경심 교수와 아들 조 씨가 참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증언을 뽑아내려고 했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어제 재판에서는 정경심 교수와 아들 조 씨 두 분 다 증언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향후에 이제 정 교수의 재판이나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재판에서 최 의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질문보다는 정 교수나 조 전 장관과 관련된 그 혐의와 관련된 질의가 많이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2018년 발급된 인턴 그 지원서 내용인데요. 일단 확인서 내용.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최 의원에 대한 공소 사실에는 포함이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최 의원 공소 사실에 없는데 그거를 물어봤다. 네. 그런 것은 결국은 다른 재판에 검찰이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그렇습니다. 의혹이 있었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뭐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가족 카톡 내용도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지난 재판에서 그 최 의원 측에서 2018년도 인턴 확인서는 모른다라고 얘기한 그 보도를 보신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날 재판에서 이제 2018년에 발급된 인턴 확인서는 사실 공소 사실이 아니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라는 의미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보도는 최강욱도 조국을 버렸다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검찰은 어제 재판에서도 이 점을 굉장히 파고들었는데요. 검찰의 질문 내용을 종합해보면 2018년도에 발급해준 그 최강욱 의원도 그 사실을 모르고 그리고 실제로 발급했는지 활동을 했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인턴 확인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예. 이 재판 언제까지입니까? 네, 최 의원에 대한 재판도 이제 11월 중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조 전 장관 그리고 정경심 교수 등 이제 1년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재판이 11월 늦어도 12월 초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오늘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네요. 네, 오늘 국회에서는 이제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이제 시작부터 추미애 장관의 아들 의혹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청문회가 시작되고 거의 1시간가량, 한 45분 이상을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서 이제 활애를 하면서 서 후보자에 대한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마찰도 발생했습니다. 서욱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인데 추 장관 아들 문제가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홍영표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해서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워딩이었습니까? 네, 홍 의원은 이날 이제 민간인 사찰을 공작했던 세력이 국회에 와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더 살펴보면 국방부 신임 장관 후보 청문회인데 여기를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건으로 선정의 장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 과거에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그랬던 세력들이 옛날에 민간인 사찰 공작 쿠데타도 일으켰던 이들이 이제 그게 안 되니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하고 있다. 사실을 조작하고 왜곡한다. 뭐 이런 워딩을 사용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렇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까? 애둘러서? 그 나중에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 홍 의원이. 그래서 그 두 분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이런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의심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신원식 의원을 지칭했다 이런 얘기로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요. 자, 신원식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신원식 의원이 당시 민원실에 전화한 사람이 여자다 이런 발언도 했다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고 의혹으로 의혹을 덮는 모습이 계속 보이면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저렇게 발언을 하는 거는 오히려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신원식 의원의 워딩을 잘 들어보면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 야당 대표였던 추미애 장관이 전화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청탁을 하려고 하면 야당 대표니까 네. 뭐 원스타, 투스타 소위 말하는 높은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청탁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언론들은 민원실에 전화하는 것을 왜 청탁으로 쓸까? 잠깐 이해가 안 돼요. 민원실은 그런 거 하라고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원실은 원래 그런 걸 하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황희 의원이 그 민원실에 전화하면 나오는 그 멘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예. 보면은 민원인도 우리의 가족이니까 이렇게 막 막말하지 말고 시간이 되면 그 저희가 항상 ARS 뭐 소비자 센터에 전화하면 나오는 그 워딩이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기계음으로 예, 이게 그렇습니다. 다 녹음됩니다. 네. 막말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다 그렇습니다. 녹음돼 있다는 거잖아요. 예. 처음에 전화하면. 네. 근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청탁을 하느냐 이 말이겠죠, 황희 의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검찰이 조사하고 있으니까 나오겠죠. 정의기억연대가 오늘 수요 집회에서 입장을 밝혔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정 의원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검찰의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전반은 물론 인권운동가가 대신 피해 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희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고, 그리고 공소사실 가운데 검찰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했던 마포 쉼터 소장님,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기론옥 할머니 관련 내용도 문제 삼았습니다. 예. 기론옥 할머니 이야기는 아마 준사기 문제일 것 네. 같은데 어제 저희도 방송에서 다뤘습니다만 기소된 것보다 불기소된 게 훨씬 많은데 네. 일단 우리 언론은 다 기소된 것만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정의기억연대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뉘앙스로 비춰진다. 네. 뭐 그런 잘못된 보도다라는 지적도 뭐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불기소된 많은 것들 중에서는 우리 언론이 굉장히 크게 썼던 의혹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안성 쉼터 뭐 예. 싸게 팔았다는 의혹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네. 불기소가 됐는데 그럼 과연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에는 문제가 없었느냐 이 문제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므로 해서 또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윤미향 의원에 대한 기소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부실 수사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애초에 제기됐던 대부분의 의혹이 이제 불기소 처분이 됐고요. 그리고 이 사실은 검찰의 공소 사실뿐만 아니라 계속 정 의원이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 보도를 요청했고 그게 정정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공소장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 정 의원의 과거를 탈탈탈 털었다라는 점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예. 이게 숙박업 신고도 하지 않고 왜 돈을 받았냐 이거잖아요. 예, 이게 근데 사회 상규상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으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건데 이게 그 50여 번 빌려주고 900여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보면은 정말로 벌금형 정도의 사안이거든요. 막 사회를 흔들 만한 거악 이런 게 아니라 그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정의원과 친분이 있는 그 활동가들이나 뭐 시민들이 와서 여기를 사용하고 그리고 할머니들한테 기부를 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돈을 내고 갔다는 것도 사실은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근데 만약에 그러면 돈을 받지 않고 정의원에서 50여 회 대여를 해줬다면 검찰은 아마 배임으로 기소하지 않았을까. 그거 되게 어려운 아니 건데. 그냥 공짜로 빌려줬으니까 이거는 네. 정의기억연대 단체에 누를 끼쳤잖아요. 손해를 끼쳤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조금 무리였다라는 게 지금 대체적인 법적의 시각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는 그 준사기 부분도 한 번 더 언급하고 싶은 게 그 작년 1,400차 수요 집회를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찰의 공소장에는 2017년도부터 이제 치매를 앓고 있는 기론옥 할머니에 대해서 뭐 준사기 그래서 그 받은 돈을 착복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길할머니가 지금 정신이 온전치 않은데 네. 정의기억연대에서 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분을 소위 말해서 뭐 안 좋은 말로 꼬셔서 네. 기부를 하게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준사기다. 네. 이런 거잖아요. 네, 저는 그 기런옥 할머니뿐만 아니라 정의기억연대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분들 자체에 대한 사실 모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해 할머니가 1,400차 그 수요 집회 여성의 날로 기억을 합니다.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고 거기에서 그 자리에 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활동가 분들이랑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계속 보였어요. 치매가 아니다. 예. 그래서 대화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 활동가 분들이 일지에 써놓은 내용들도 보면은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라는 의문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쪽에서 범죄 사실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의 그 이모 변호사가 수사팀의 한 검사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당시 이 변호사가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예민하니 빼달라 최재경 변호사의 요청이라고 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구속영장에 포함됐고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고요. 지금 이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삼성 측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되는 문제고 하나만 더 살펴보죠. 을왕리 치킨 배달 사건, 사망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는데 세공면을 맞았다고 해요? 네, 그 당시에 치킨 배달하는 50대 가장을 이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케 한 그 이제 가해자가 동승자에게 내가 문자를 보내가지고 입건이 되지 않게 도와달라라고 얘기했던 그 문자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와 관련된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그러니까 그 문자를 받은 분은 경찰서에 가서 자기는 운전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그 범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윤창호법 방조죄도 적용하겠다. 이게 경찰 생각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윤창호법 방조죄가 이제 적용이 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은 이 정도로 하죠.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주째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날씨도 쌀쌀해지면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감 유행에 대비해 독감 예방 접종에도 관심이 큰데요. 정치권에서 전 국민 독감 무료 예방 접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당과 의료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코로나 상황부터 좀 여쭙죠. 며칠 동안 어쨌든 100명 이하로 국내 발생률은 그랬었는데 오늘 약간 증가는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려는 하고 계시죠? 네, 8월 들면서 한동안은 300~400명 이상 매일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 생겼었는데요. 예. 그때 지역사회에 퍼졌던 감염 전파가 지금 이제 잦아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 대구 경북에서도 경험을 했지만 한번 이런 비교적 유행이 큰 게 오고 나면은 정리가 되는데 한 8주, 10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천천히 떨어지는 것 같지만 어쨌든 계속 감소를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조금 걱정은 지금 확진 환자 발생하고 전파 경로가 불분명한 사람들의 차지하는 그 비율을 보면은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기준이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예. 지금 2단계 방역 수칙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전파가 차단이 될까 이런 우려가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까지 2주간 2.5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했는데 이거에 대한 좋은 효과를 할까요? 그거는 조금 더 있어야 나올까요? 일단은 그 큰 고비는 넘겼다고 보는데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단계 기준을 만족시키는 상황이 지속되는데 실제 방역 수칙은 2.5단계 또는 2단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으로 과연 충분하겠느냐라는 논란이 좀 남아 있고요.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적용하고는 2단계라도 충실하게 적용을 하면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추석 때 전국에서 다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추석 끝나면은 감염자가 또 확진자가 확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던데요. 네, 지금 코로나19의 유행 양상을 보면 어떤 형태로든 이동이 늘어나고 사람 간의 접촉이 많아지면 비례해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동량이 늘고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추석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이후부터 확진자가 또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최근 들어서 깜깜이 감염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그 환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예. 우리 역학조사의 역량이 단기간에 이 역학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어허. 여전히 보충이 되고 있지만 예. 경험이 많은 역학조사관은 좀 부족하고 예. 뭐 이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많은 환자가 생기면 짧은 기간 동안에 전파 경로를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충분히 역학조사를 하더라도 실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상황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다 합치면 한 20-30%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역사회 내에 상당히 많은 전파가 퍼져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 본인이 확진이 됐는데 무증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혹시 있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아직 좀 부족한 정보이긴 하지만 최근에 그 국민 대상으로 한 항체조 조사율을 보면 항체율 조사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낮게 그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모르게 넘어간 그러니까 무증상 상태에서 특별히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간 그런 경우는 예. 생각보다는 좀 적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독감 유행 계절이 다가왔으니까 이거 동시에 이렇게 유행하게 되면 어떡하느냐 많은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네. 방역 당국도 대책 마련이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증상만으로는 그 코로나19하고 독감 또 단순 감기를 구분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독감, 인플루엔자가 그 매년 유행하는 형태로 유행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혼란이 생기고 또 감별 진단이 안 되는 상황에서 희생자가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 방금 교수님 말씀처럼 이 독감과 코로나19가 증상이 비슷하니까 이 만일 기침이나 발열이나 이렇게 나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코로나 검사부터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뭐 이제 상황이 좀 그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일단은 그 몸이 안 좋고 특히 열이 나면서 그 감기 증상 같은 것이 있으면 하루 이틀 좀 집에서 좀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독감과 코로나19를 감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바로 병원을 찾기보다는 지금 그 호흡기 안심센터라고 해서 예.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만 진료하는 곳들이 좀 큰 병원에 보통은 이제 붙어 있는데요. 예. 여기를 방문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시는 방법도 있겠고 앞으로 그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는 게 전국에 한 1,000개 정도 만들어지는데 이쪽으로 방문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이 있으면 조금 쉬어라 집에서 하루 이틀.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감 예방 접종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치권에서 전 국민에게 독감 예방 주사를 맞히자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독감 백신을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 보통은 전년도에 그 다음 해 년도에 맞을 것을 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과정에 한 5-6개월 정도의 그 생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추가 생산을 한다라는 것은 뭐 실제로 독감 유행 기간이 지난 다음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예.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고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해외에서 구매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지금 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데 자국민에게 접종할 독감 백신을 과연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라가 얼마나 있겠느냐. 예. 이것도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구매를 빨리 진행하기도 어려워서 이 부분도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기존에 준비하고 있는 게 3천만 병 분량이고요. 여기서 그 어린이, 청소년, 노인 이 무료 접종 대상이 한 1,900만 명쯤 되지 않습니까? 그럼 네. 이 1,900만 명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먼저 맞춰야 될 것 같고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조금 건강하신 분들은 조금 시기를 좀 더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1,000만 명 정도에 대한 그 공급분이 이제 그 무료 접종 공급분에서 제외가 된 부분인데 예. 이 부분도 사실은 그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 독감 백신을 맞아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급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들이 상당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만 무료 접종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양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연령 별로 조금 더 그 무료 접종 대상 연령을 좀 넓히는 방법을 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 충분히 그 공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접종에서 제외되는 그 연령층이나 또는 인구 집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인플루엔자를 그 개인이 접종할 때는 이게 보호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예. 국가 단위에서 접종을 하고 관리를 할 때는 인플루엔자 정도의 그 전파력을 가진 질환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한 30에서 40%가 항체를 갖게 되면은 큰 유행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천만 명분을 마치고 그중에 50%가 항체를 갖게 되면 전체 인구의 한 30% 이상은 항체를 갖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큰 유행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추가 접종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접종 시기도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언제 맞으면 제일 좋을까? 보통은 인플루엔자가 이제 1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12월 달 하순부터 이제 정점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백신을 맞고 나면 적어도 2주 이상 지나야지 보호 항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예. 11월 첫째 주까지는 다 접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3주, 4주 내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 좀 신빙성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 정보가 개발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백신이 실제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냐를 알 수 있는데 지금 백신 그 개발 과정과 또 이것들의 그 공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발표들을 보면 그 정보가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예. 또 일부 정치권에서의 그 발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 뭐 선거를 앞둔 미국 대통령의 어허. 발표 같은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예.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상연구나 삼상연구 결과들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을 때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한 다음에 백신 접종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먼저 이야기 나오는 것은 좀 신뢰감이 떨어진다 이 말씀이네요. 그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 백신도 비슷한 겁니까? 네, 지금 뭐 러시아도 이상 삼상 연구에 대한 결과를 정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고 어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백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걱정이네요. 하루빨리 좀 종식이 돼야 될 텐데. 어쨌든 교수님 인터뷰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였습니다.